자, 그러면 이제 우리 3교시 오늘 수업에서 가장 오늘 복습을 여러분이 좀 하신다 그러면 여기부터 하십시오라고 제안할 만큼 시험 문제에서 가장 외울 것도 많고, 이제 아까 제가 뭐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자, 68페이지 정가운데 보시면 네모 2번에 행정처분이라는 제목 적혀 있나요? 네, 자 이제 거기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행정처분이 뭔지를 이제 기초 강의니까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제안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저 믿고 오신 거니까 한번 따라 주십시오. 그 행정처분 제목 옆으로 화살표 좀 뽑아주세요. 자, 뽑아주시고 이 행정처분의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밑에다 적을게요. 자, 동그라미 1번. 여러분들 거기 옆에 보면 5줄은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네, 요거 꼭 적어주십시오. 자, 근데 이 5개를 적을 건데 1번과 2번이 하나의 세트, 3번과 4번이 하나의 세트,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저는 등록 취소라고 적을 겁니다. 자, 등록 취소 적어주십시오. 적어가면서 하나씩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저도 PPT 쓸까 막 고민도 많이 했는데 쓰는 것보다는 이게 직역하면서 얼굴 하나하나씩 보는 게 여러분 기억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직접 써가면서 설명드립니다. 일주일에 제가 강의를 5군데 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10번을 써요. 예. 자, 두 번째 업무정지입니다. 자, 두 번째가 업무정지. 요게 하나의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과 4번을 세트로 자격 취소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4번을 자격 정지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가 거래정보사업자에게 내려지는 지정 취소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초니까 조금 여러분이 아직은 이게 낯서니까 제가 배경 지식을 조금 깔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저 좀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적지 마세요. 자, 배경 지식을 깔아드릴게요. 자, 적지 마십시오. 저는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는 저보다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회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이제 요 중개업이나 요 공인중개사법 요 파트만큼은 그래도 제가 조금 더 먼저 해봤으니까 마이크 들고 있습니다. 자, 일상생활로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 지갑 안에도 있잖아요. 지금 취소와 정지가 여러분들 지금 지갑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뭔 소리야요? 면허증입니다. 제가 수업 요번에 기초 수업할 때 많이 느끼셨지만 제가 자동차로 예를 많이 들죠. 다 집에 뭐 차 한 대씩 있잖아요. 자, 무슨 뭐 집에 차 있다고 우와 니네 집은 재벌이구나 그러지도 않아요. 뭐. 자, 근데 이 면허증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되면 지금 이제 12월 달이 됐으니 얼마나 또 많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시겠습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거 누구든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면허증으로 따지게 되면 면허 취소와 면허 정지가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지갑 안에 다 면허증이 있단 말이에요. 신분증으로. 그렇다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어떤 분이 면허 정지를 100일을 받으셨어요. 자, 일상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할 얘기도 없는 거지만. 자, 100일을 받았습니다. 그럼 면허 정지 100일 동안 운전하면 돼요? 운전하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운전하다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 운전하다 적발되면 어떤 무시무시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면허 취소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해되죠? 아, 이해 안 되면 여기 강남경찰서에 전화해 보세요. 저 면허 정지 100일 받았는데요. 저 학원에 올 때 차 끌고 다녀도 될까요? 그리고 물어보라니까요, 진짜로.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 딱 정해져 있어요. 면허 취소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듯이 우리는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면 면허 취소라는 걸 너무나도 일상에선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면허 취소와 면허 정지가 세트듯이 여기도 세트로 묶입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와 뭐가 세트예요? 업무정지입니다. 이해하셨다면 질문 들어갑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계약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쓰다 걸리면 등록 취소가 기다립니다. 자, 자격정지 6개월 범위 안에서 받습니다. 둘 다 똑같아요. 근데 자격정지 기간 중에 계약서 쓰다 걸리면 제재는 뭐가 기다릴까요? 자격 취소가 기다리기 때문에 세트를 생각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좀 이따 사유의 감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연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옆에다가 등록 취소는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 개공이. 자, 쓰십시오. 등록 취소는 개공이. 딱 요 정도까지만 쓸 거예요. 요 정도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뭐 직접 써가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자, 업무정지도 개공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있죠? 자,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 자격 정지 있죠? 요거는 소공이,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정 취소는 우리가 상관없는 거래정보사업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매물망 운영하시는 분,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중간 점검할게요. 여기 하나만 더 쓸 거거든요. 근데 선배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자, 여러분들, 자, 선배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제 손을 봐봐요. 얘가 누구예요? 자, 그냥 손 보고만 얘기해 보세요. 개공이 맞죠? 그럼 개공이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죠. 여러분은 부직 개공이 못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격증을 따서 드디어 강남의 개공이가 되신 거야. 그런데 이만저만 뭐를 잘못해서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자격정지 받을 수 있어요? 자격정지 못 받아요? 받을 수 있죠. 라고 얘기하시면 바로 옆에 누가 기다려요? 이게 문제인 거야. 자격증 있는데 못 받겠어? 이런 자기만의 아집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공부들은 다 도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학기 때 확실하게 합시다. 개공이에게 내려지는 정지는 업무정지 확실히 합시다. 그래서 써가면서 일일이 설명해 주는 거야. 소공에게 내려지는 정지는 자격증. 흔들리면 자격증 있는데 못 받겠어 하고 흔들리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자격정지 기간 중에 영업하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뭐 등록 취소요 이러면 이거 다 무너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일일이 써가면서 지금 기초 수업 해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씩 세트로 묶으시고 누굴 대상하는지 꼭 기억. 자, 하나만 더 적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행정처분인 등록 취소의 종류는 절대적 등록 취소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상대적 등록 취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험 공부가 시작돼요. 이거 작년에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뭔지. 근데 결국은 암기를 열심히 해서 쓰시고 못 쓰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 절대적 등록 취소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절대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봐주세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적발됐지? 그러면 그냥 아웃이야. 뭐 봐주세요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등록을 반드시 취소를 하여야 한다예요? 할 수 있다예요? 그냥 뭐 봐주고 그런 거 없어. 무조건 그냥 하여야 하는 거야. 그냥 처분을 그냥 뭐 봐주고 그런 거 없어. 대통령이 할아버지가 있어도 안 돼. 그냥 아웃이야 그냥.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업무정지 기간 중에 계약서 썼죠? 그럼 등록증 무조건 아웃이지. 왜? 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다 걸렸다 쳐봐. 한 번만 더 봐줄까요? 그냥 아웃이야. 그냥 아웃이에요. 물어봐요 전화해서. 제가 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했거든요. 한 번 더 봐주나요? 그리고 전화해보라니까. 반드시 아웃이야. 그런 게 바로 하여야 한다예요. 하지만 여기 상대적이라는 뜻은요. 여기는 뒤에가 할 수 있다가 붙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취소를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에 요 하여야 한다로 해당되는 게 8가지 사유가 있고요. 할 수 있다로 해당되는 게 11가지가 있거든요. 요번 공인중개사 32회 시험 때도 또 나왔습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묶어봐라 예상대로 또 나왔습니다. 올해도 또 나올 겁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건 이제 저거 얘기하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업무정지 있죠. 여기 뒤에는 할 수 있다가 붙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셨으니까 결론만 쓸게요. 절대적의 상대적의 뜻. 자, 그다음에 자격 취소 있죠. 요 뒤에는 하여야 한다가 붙습니다. 그다음 여기 자격 정지 있죠. 여기는 할 수 있다가 붙습니다. 헷갈립니다 이거. 자, 지정 취소 있죠. 뒤에는 할 수 있다가 붙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정 취소 할 수 있다. 자, 회차까지 제가 다 외웁니다. 못 믿으시는 분들, 의심병 많은 분들은 가서 집에 가서 기출문제집을 작년 걸 꼭 펴보세요. 진짜 26회 때 나왔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26회 때 시험에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을까요? 지정을 취소 뭐라고 냈을 것 같아요? 하여야 한다. 틀렸죠. 뭔데요 답이? 할 수 있다. 굉장히 헷갈려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의 이제 팁을 좀 드린다면 저는 이런 팁은 좀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한번 팁을 줘볼게요. 자, 요게 뭐예요? 정지는 할 수 있다가 붙습니다. 자, 여기도 정지죠. 정지는 뭐가 붙어요?
할 수 있다. 일단은 정지 두 개는 해결해 놓고 나면 세 개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왜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선배들이 그렇게 많이 틀렸냐면 자 한번 보세요. 이거 취소해요 아니에요? 취소죠. 여기 하야한다 있죠. 그래요. 기다리세요. 이거 취소해요 아니에요? 취소죠. 이게 뭐부터요? 하야한다지. 물어보자. 이거 취소해요 아니에요? 취소지. 그럼 뭐가 붙어야 돼 원래? 그치. 근데 뭐가 붙었어?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선배가 뭔지 알아요? 할 수 있다라고 아세요? 제일 싫어하는 선배들이야. 틀려도 멋있게 틀려. 그래야 아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했는데 할 수 있다 이러면 앞에서는 공부한 척하고 뒤에 가면 맨날 점수 안 나온다는 선배들은 할 수 있다. 제발 그러지 마. 멋있게 틀려. 그래서 결국은 이거 첫 바퀴 때 적어드렸지만 자 이거 뭐 기출문제가 없어서 제가 지금 못 보여드리지만 다 결론 얘기합니다. 이거는 전부 다 외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이 정도 외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무슨 암기법이 필요해요. 이거는 외울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하나씩 이제 출발해서 자 중요 부분 위주로 제가 오늘 몇 가지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68페이지 내려오시죠. 자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맨 밑에 쌍가로 1번에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 써 있나요? 자 68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 등록 취소가 8가지가 있고요. 이제 시험 볼 때는 결국 외워서 써야지. 자 첫 번째 개인인 개공의 뭐예요? 사망. 돌아가신 거 맞죠? 자 따라서 돌아가시기 전에 생전에 취득한 자격증은요 등록증은요 당연히 취소시켜야 돼요. 아들한테 상속돼요.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아버지가 의사야. 그럼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내과 의사로서 끝난 거지. 아들이 그걸 의사 자격증을 받아서 이제 아들이 내과 의사가 돼서 수술실에 가서 환자 배를 갈라. 아니 뭔데 지가 갈라. 지가 의사야 아버지가 의사지. 근데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되게 웃겨. 가족 중에 한 명만 따면 온 가족이 공인중개사야. 와이프가 따면 남편이 더 좋아해. 희한한 자격증이야 이거는. 온 가족이 공인중개사야. 안 웃는 것도 대단하다 진짜. 자 이상해. 아버지가 필요하면 딸내미 보내서 따오라 그러고 이상해 이 자격증이. 희한한 자격증이야 이거는. 자 따라서 사망 해산이면 끝난 거예요. 절대로 양도 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끝. 반드시 취소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가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했죠. 예를 들면 자격증 같은 거 위조해서 그러면 당연히 아웃이지. 자 특히 3번 같은 경우가 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법제 10조 규정에 따른 이만저만 그 줄 맨 끝에 결격사유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강의 열심히 해서 저도 집장만 하고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열심히 해서 집장만 하고 하셨다면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그 집을 말도 안 되는 사기죄로 집행유예 받은 사람이 중개업을 해서 여러분의 계약금 중독을 갖고 편취해서 도망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정말 피토하겠어요. 그러므로 그런 분들께서는 영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강남구청은 아웃입니다. 반드시 등록증 날립니다. 영업 못하게. 당신은 남의 재산을 취급할 자격이 없음 아웃.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 있는 분은 그냥 아웃입니다. 절대적으로 등록은 취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이중으로 개설 등록했다. 그게 바로 이중 등록이고요. 이중 등록의 뜻은 강남구에 등록하고 저 건너편에 서초동 법원 앞에다가 등록을 서초동에 가서 또 해. 이해 가죠? 그러면 두 군데 등록을 하셨다면 이중 등록이 됩니다. 하다 걸리면 등록증 다 취소됩니다. 두 개 다. 어떤 분은 두 번째 것만 취소되지 않을까요? 아니야. 두 번째 것 취소되면 원래 와서 또 할 수 있잖아. 안 걸리면 두 개 다 하고 걸리면 원래대로 5개고 그러면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어. 싹 다 취소돼야지. 그리고 3년간 이 업계를 떠나게 해야 이직거리를 안 하겠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이 말이 좀 길어서 그런데요. 좀 부담스러우면 그 앞에다가 이중 소속이라고 써놓으셔도 돼요. 동그라미 5번이 이중 소속입니다. 동그라미 4번은 이중 등록이고요. 그래서 개공이, 소공이, 보조원, 임원, 사원으로 영업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무실에 가서 또 개공이, 소공이, 보조원, 임원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이쪽에 가서 개공이, 저쪽에는 소공이, 이쪽에 소공이, 저쪽에 소공이, 양업소를 왔다 갔다 하죠.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6번 같은 경우 등록증 양도돼요. 특히 7번 같은 거 있죠. 제가 밑줄 하나만 딱 칠 테니까 한번 쳐보세요. 7번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 밑줄. 자 다시 7번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 밑줄 됐습니까? 네, 저 좀 보시죠. 자 제가 여기 지웠지만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계약서 쓰면 제재는 등록 취소죠. 반드시 취소된다 그랬죠? 운전면허증. 그러니까 무슨적 등록 취소? 절대적. 잠시 후에 나오는 것도 얘기해줘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계약서 쓰면 자격 취소. 제가 그냥 미리 보여줄까요? 자, 왔다 갔다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갖고 있는 기초서 71페이지 가보세요. 이게 그래서 이 골격이 잡혀 있어야 돼. 이게 무너지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야. 난 그래서 이게 진짜 기초 때 꼭 들었으면 좋겠어. 자, 거기 보면 자격 취소 찾아봐요. 71페이지. 찾았어요? 자격 취소 사유가 1, 2, 3, 4 네 가지가 있죠. 세 번째 거 읽다가 밑줄 긋겠습니다. 71페이지 정가운데 쌍가로 1번 자격 취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소공이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자 밑줄 치겠습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둘째 줄입니다. 중개 업무를 행한 경우, 뭐 밑줄 치셔도 돼요. 거기까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 저 좀 보세요. 자, 제가 말했던 대로 기초가 탄탄한 사람과 밑도 끝도 없이 이거 앞글자 다 부공공사, 부공공이, 부공공이 앞글자 밑도 끝도 없이 한 사람은 분명히 점수 차이가 나요. 자, 보시죠. 지금 무슨 기간 중에 중개 업무 한 거예요? 자격정지 기간 중개 업무 했죠. 자격정지와 세트가 뭔데요? 자격 취소죠. 그럼 다시 얘기해 드려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 하면 뭐? 자격 취소. 지금 거기 써 있잖아.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제목이 자격 취소 아닙니까? 좀 전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하면 그래. 그러니까 지금 첫 학기 때 제가 여러분들 그 흔들리지 말라고 두 개씩을 세트로 공부하세요. 면허 취소, 면허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자격증. 이걸 세트로만 외워놓으면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흔들리니까 막 그냥 요약집 들고 밑도 끝도 없는 앞글자 따갖고 하니까 무너지는 공부가 돼요. 절대 이거 무너뜨리면 안 돼요. 이해돼요? 다시 앞으로 오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세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다시 앞으로 와서 다시 보세요. 69페이지 맨 위에 7번. 자, 69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7번 다시 보세요. 거기는 어느 기간 중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했지. 아까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했지. 그게 이제 그럼 그거 끝난 거야. 취소는 맞는데 뭔 취소인지 모른다. 그게 두 개가 안 묶여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하면 등록 취소.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하면 뭐요? 그래, 자격 취소. 근데 선생님 왜 여기는 절대적이란 말을 안 쓰나요? 안 쓸 필요가 뭐 있어? 봐봐봐. 자, 여기는 봐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하면 등록 취소죠. 무슨 적 등록 취소? 절대적. 뒤에 뭐가 붙어? 뒤에 뭐가 붙어요? 그러면 봐봐. 자격증 기간 중에 계약서 쓰면 자격 취소지. 근데 왜 당신은 절대적, 상대적 얘기 안 하느냐? 할 필요가 뭐 있어? 항상 절대적인데. 하해야 한다. 하해야 한다. 똑같잖아. 여기는 상대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절대적이야 상대적이야 그걸 묻지 말고 하해야 한다를 외우라고 여기 써놨는데 뭘 고민할 게 뭐 있어. 그냥 하해야 한다는데. 여기도 하해야 한다잖아요. 그 기간 중에 영업하면. 그래서 뒤에 표현들을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야 안 흔들려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자, 오늘 제가 8번째 거를 그 선배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8번째 등등이라 오늘 첫 바퀴지만 제가 기초 때 좀 소홀히 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매도 먼저 맞는 형식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8번을 읽어보시면, 자, 1년에 이 법에 의해서 몇 회 이상?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써 있죠. 자, 복잡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저 좀 보시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 절대적 등록 취소에, 자, 요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따가 끝나고 나서 제가 요거를 사진을 찍으라고 제안을 할 거예요. 집에 가서 30분 동안 정리를 본인 노트에다 하시기 바랍니다. 30분만 시간 내주세요. 자, 가장 중요한 거 먼저 8번째 거를 보고 계십니다. 절대적이 8번째입니다. 지금 읽은 게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라고 써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필기는 이따 사진 찍어갖고 가져가서 하세요. 설명이 복잡하니까 들어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두 번을 여기다 찍어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 찍어요. 그러면 요 내용을 앞과 뒤를 이렇게 격우의 수로 한번 표출을 해보게 되면 두 번의 업무 정지를 여기다 씁니다. 그리고 나서 플러스 다시 뭐예요? 업무 정지가 맞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 표출한 걸 딱 보시기만 알겠지만 업무 정지 몇 번이요? 3번. 그래. 근데 여러분들 아까도 그랬지만 제가 면허증으로 예를 들은 거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이거 무슨 정지예요? 면허증이. 면허 정지 아니야. 다시. 자, 이거는 무슨 취소? 면허 취소. 이거는 무슨 정지? 면허 정지. 그러면 지금 이게 면허 정지를 몇 번 받았다는 거예요? 3번. 자, 웃긴 게 저보다 여기 운전면허증 먼저 따신 분들이 뭐 50년, 40년 동안 면허 정지 3번 받았어 내가. 그게 아니잖아. 지금 여기 앞에 봐봐. 몇 년 안에. 여러분들 저희 아버지도 술을 진짜 좋아하세요. 근데 저도 가끔 오해하는 게 우리 수험생들이 제가 술을 잘 먹는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술을 입에도 못 대요. 한 잔만 먹으면 그냥 온몸이 빨개져요. 반 잔만 먹어도. 어머니 닮아가지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없어서 못 먹어요. 우리 아버지 맨날 그래요. 술은 남기는 게 아니라며. 자, 식당 가서 먹다 절대로 뚜껑 막아서 집에 들고 오는 사람이에요. 절대 술은 남기면 안 된다며. 항상 그래요. 근데 들고 나올 땐 꼭 날 시킨단 말이야. 그 식당에 소주병 들고 좀 이상하잖아. 꼭 항상 그래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술을 이게 자주 드시니까 이게 실수를 해요. 운전하다가.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이제 면허증 땄을 때 우리 아버지 술 드시고 맨날 차 끌고 오라고 그래갖고 술 드시는 가서 차 끌고 집에 오고 너무 많이 그걸 했거든요. 나 술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이제 제가 뭐 일이 있고 못 가고 그러면 음주운전하다가 벌써 음주운전 면허증 2번이나 취소됐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정지도 몇 번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지는 더 대단한 거야. 봐. 운전 경력 50년 만에 3번 받은 거야. 1년 안에 받아야 돼. 여러분들 혹시 둘레에 1년 안에요. 면허 정지 3번 받은 사람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지금 여기도 있을 것 같아. 자, 운전 30년 40년 말고 1년 안에 면허 정지 3번. 없어요? 예. 제가 학원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물어봤는데 1년 안에 3번 받은 사람은 없더라. 진짜 1년 안에 3번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을 하신 거야. 걸린 게 3번이지. 그러면 안 걸린 거는 수십 번이겠지. 매일 걸리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걸리시려면 매일 술을 드셔야 돼요. 매일 운전하시고, 근데 나 잡아 드시라고 이렇게 음주 단속 가는데 가지는 않겠죠? 잘 피해 다니다가 3번 걸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1년에 면허 정지를 3번 받은 사람이 운전하다 우리 가족이 다쳤다고 생각해봐. 이런 사람은 계속 운전하게 해야 돼요. 운전대 못 잡게 해야 돼. 이게 사고 난다니까요. 자, 그러면 반드시 취소시켜. 한 번만 더 봐줘. 에? 아니 뭐를 봐주라는 거야. 도대체 몇 번을 걸려 1년에. 근데 뭐를 또 봐줘. 이제 그만 봐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깜빵에 쳐 넣어도 신통치 않을 텐데 뭐. 그러니까 물어보자. 면허증은 반드시 취소하여야 돼요. 한 번만 더 봐줘. 그러니까 뭐가 이해가 안 돼요. 반드시 날려야지. 이런 사람이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여야지. 그러니까 면허정지 3번에 해당되면 그냥 아웃. 그만해. 핸들 잡지 마 하면서 반드시 취소시키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의도로 보면 되게 어려운 표현은 아니에요. 자, 내려오세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상대적 등록 지수에서 이런 표현 비슷한 것들이 또 나오게 되거든요. 자, 거기 보면 자, 1번에 등록 기준 미달, 자, 2번에 2개 이상의 사무소, 3번에 임시 중개설물. 자, 쭉 내려와요. 자, 뭐 읽어봐야 이거 시간만 아까우니까 자, 이제 나중에 애울 기회가 있을 것 같고 7번 보여요? 7번? 별표 3개.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만 다음 주까지 외울 수 있으면 진짜 오늘도 보기에는 작아도 복습하려면 꽤 외울 거 많아요. 쉬워 보여도 안 그래. 기초서라도 되게 많아. 특히 7번이 잘 나와. 아까 제가 지도감독 얘기했죠. 읽어보겠습니다. 개공이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거래계약서의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자 밑줄 치겠습니다. 거짓으로 기재 밑줄 띄시고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 밑줄. 이게 실무적인 표현을 비른다면 이게 바로 다운계약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또 쉬는 시간에 업계약서는 안 되나요? 됩니다. 하여튼 간에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으면 10억이라고 계약서 쓰고 세금 낼 거 있으면 똑바로 내라고요. 9억 5천이라고 쓰던 11억이라고 쓰던 하지 말라고요. 일부러 세금 포탈하려고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바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서를 중개업자분이 본인이 쓰겠어요? 매도인 매수인이 써달라 그러겠어요? 써달라 그래갖고 재수없게 엮여가지고 이렇게 받는 거야. 그럼 안 써준다 그러면 뭐라 그래? 나 중개 계약 못한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딴 데 가라고. 그럼 옆 사무실 가서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써주고 이렇게 행정처분 받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뭐. 아니면 계약 안 하겠다는데. 그래서 외워두세요. 자, 좀 이따 제가 여쭤볼게요. 다운계약서 쓰는 거 기억하세요? 네, 잠시 후에 제가 물어볼 거예요. 집중하고 들어주십시오. 쭉 내려와서 10번. 자, 오늘 10번에다가 시간 할애하겠습니다. 체킹하시고요. 자, 1년에 이 법에 의해서 몇 회 이상?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플러스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그런데 옆에 가로 안에 단 절대적 등록 취소의 몇 번? 8번의 경우는 제외한다 써 있죠. 이런 거는 제 설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를 보시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자, 1년에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즉 플러스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어보울과 플러스 어보울 괄호 최대한 약어로 줄여봤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었죠. 단 절대적 등록 취소의 몇 번째? 8번째 경우는 뭐 한다? 제외한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요? 자, 그럼 이것도 또 전담 부분과 후담 부분으로 나눠서 또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헷갈립니다. 자, 일단은 3번인 거 맞죠? 또는이라는 것은 둘 다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니까 제가 이제 찍어볼게요. 자, 찍은 거 잘 봐요. 얘를 찍을 수 있죠? 그럼 여기다 표출하겠습니다. 업, 과, 업이 되는 거 맞아요? 자, 또는이가 둘 중에 하나죠? 저는 요 놈을 찍을게요. 그러면 과를 찍는 순간 업과 업과가 들어갈 수 있죠. 이해 가요? 자, 몇 개 더 해볼까요? 자, 요번에는 3번을 전 이거 찍을게요. 이렇게 찍을게요. 표출하겠습니다. 과, 업, 과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둘 중에서 이번에는 요 놈을 찍을게요. 그럼 여기다 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되는 게 업과 업과 밑에는 뭐예요? 과업, 과업. 요번에는 또 다르게 한번 찍어볼까요? 이렇게 찍어볼까요? 찍었어요? 이렇게.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과과 업. 자, 요거 찍으면 업. 이렇게 될 수 있지. 이걸 찍으면 이게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이제 초반에 좀 막 열의에 불타는 분들이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인터넷에 Q&A에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생님 오늘 지금 이거 3개 적어주셨는데 이거 말고 또 있더라고요. 있어요. 정리 다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정리해줄게. 써봐. 업과 업과 빨리 적어. 과업과 업 과가 업업 업업과가 업과가 빨리 적어. 과과과 다 적으라니까. 다음 주까지 다 외워갖고 와. 하루 종일 억과 과억과 이러고 다녀야 돼. 뭐 하는 짓이야. 그거 어떻게 다 외워. 결론 얘기할까요? 섞어서 4번. 아 그러면 되지. 그거를 뭐 어느 세월에 다 적냐고. 본인이 해서 외워봐. 하루 종일. 얘 미친 짓이지.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봐. 섞었어요 안 섞었어요 지금? 섞어서 4번이잖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섞어서 4번. 그냥 그러고 넘어가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섞어서 4번이 아니라 절대적 등록 취소의 8번째가 제외된다고 써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자, 지금부터 섞어서라고 표현하지 말고 이제부터 임선정이가 한 놈만 패볼게요. 알겠죠? 자, 한 놈만 패볼 테니까요. 어떻게 한 놈만 패는지 잘 보세요. 경우의 수를 표현해 드릴게요. 자, 한 놈만 패겠습니다. 3번 맞아요? 자, 3번 패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놈만 팹니다. 이해돼요? 패습니다. 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업에다가 한 놈만 팼으니까 뭐예요? 업이죠. 이해 가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한 놈만 팼습니다. 절이요, 상이요? 상대적 등록 취소인 거 맞죠? 자, 그 순간 이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시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정지를 자, 1년은 똑같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 하에 자, 보고 얘기해 주세요. 업무 정지 3번 받으면 제재는 절대적 등록 취소죠. 업무 정지 4번 받으면 상대적 등록 취소죠. 뭔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지금? 절대적이 뭐야? 반드시 취소시켜 안 시켜? 반드시 취소시키는데 4번 받으면 반드시 취소시켜 안 시킬 수도 있어.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자, 면허증을 얘기해 드려요. 면허 정지를 3번 받았죠?
그러면 오늘 저녁에 빨리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걸 받잖아.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저녁에 빨리 면허정지를 한 번 더 받아야 면허증이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어. 안 받고 가만히 있으면 면허증이 반드시 취소돼.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면허정지를 4번 받은 사람은 면허를 안 취소시킬 수 있고 면허정지를 1년에 3번 받은 사람은 반드시 취소를 시키냐. 말 자체가 불성립이잖아. 그래서 이런 불성립이 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자, 업무정지 몇 번이요? 무슨적 등록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라는 거는 반드시 취소시켜야 안 시킬 수도 있어요. 이거 지금 반드시 취소시키죠? 그럼 사무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는데 무슨 업무정지가 내려져. 사무실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불성립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보고 얘기하는 대로 업무정지 3번은 자, 절대적 등록 취소의 번호 몇 번? 8번. 그래서 절대적 등록 취소의 8번의 경우는 여기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제 말이 이해 가요? 어렵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자, 그러니까 내가 결론을 딱 내줄 테니까 첫 바퀴 때 요렇게만 해갖고 와요. 1, 2월 달까지. 자, 제가 다시 이걸 찍어볼게요. 자, 요번에도 한 놈만 패겠습니다. 자, 지워보고 한 놈만 팹니다. 자, 요번에는 한 놈을 패겠습니다. 3번이니까 요 놈을 팰게요. 한 놈만 팼죠? 자, 그러면 여기다 표출하겠습니다. 과라고 표출한 거 맞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에 너무 많이 열의에 불타서 그러지 말고 이렇게만 외워갖고 오세요. 아까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업무정지 3번은 뭐? 자, 다시 업무정지 3번은 뭐? 절대적 등록 취소. 그 다음 과태료 4번은 뭐? 상대적 등록 취소. 요거만 여러분이 1월 달에 오실 때 갖고 오시려면 정리해서 본인 걸로 연습하셔야 돼요. 듣고 오늘 탁 덮고 집에 가면 1월 달에 또 해봐. 그럼 또 해야 돼요. 그럼 점수 안 나와요 이제. 그래서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자, 넘겨봐봐요. 자, 넘겨보면 자, 넘겨서 이제 위에서 4번째 줄. 자, 70페이지 보면 제목이 위에서 4번째 줄. 쌍가로 3번에 무슨 정지요? 업무정지 처분 있죠. 이거 봐. 이거 다 외워야 돼. 이제 저하고 얼마나 열심히 1년간 해야 되겠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 자,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1번에 뭐 결격사에 해당되는 소공이 보존을 고용했다부터 쭉 내려오면 4번 같은 거 한번 잠깐 보실래요? 뭐 그렇게 나중에 다 할 건데 개공이가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공개? 거짓으로 공개. 우리 속된 말로 말하면 허위 매물들 되게 많죠. 예, 이런 것들. 심각합니다. 이거 진짜 실무에 나가보면. 자, 나머지 나중에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부터 기초 때 먼저 여러분이 어려워할 거 첫 번 바퀴 때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원래 심화부터 얘기할까 하다가 자, 첫 바퀴부터 얘기합니다. 11번입니다.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오늘 이것만 공부하셔도 진짜 공부 잘 하시는 거예요. 읽어드리겠습니다. 11번. 1년에 이 법에 의해서 몇 회 이상?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뭐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써있죠. 지금 이 표현이 비스무꾸리한 데가 여기저기 많이 나오죠. 여러분을 굉장히 괴롭힐 거예요 앞으로. 자, 이제 이것도 적어가서 하나하나씩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 보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읽으신 거는 자, 이번에는 업무정지를 읽으신 거예요. 11번을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절대적의 8번, 상대적의 10번, 업무정지의 11번을 읽으셨는데요. 자, 여기다가 표출하겠습니다. 이 말을 적어보면 1년에 몇 회 이상?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태료 받은 거 맞아요? 다시 뭐요? 과태료지. 이거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다시 해놓고 나서 과태료를 해야 되는데 다시 어보올가라고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그 선배들 나중에 이제 헷갈리니까 맨날 다시 어보올가 막 이러고 다녀요. 뭐 맨날 어보올가가 아니라 여기는 어보올가인데 여기는 뭐야? 과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또 전단과 후단으로 나눠서 다시 한번 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하나 둘이죠. 여기는 무조건 얘는 딱 세팅이 돼 있잖아. 얘는 바뀔 게 없잖아. 그냥 과잖아. 그럼 요 앞에만 2번을 바꿀 때 봐요. 이렇게 찍어도 되지. 그럼 어떻게 돼요? 업과 과가 되죠. 자, 요번에는 이렇게. 그럼 뭐가 돼? 과업, 과. 얘는 그냥 세팅이니까. 그 다음에 요번에 한 놈만 팰게. 그럼 뭐야?
어법 과. 요번에 요 놈만 빼면 과과 과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다 적을 필요 없이 이것도 한 놈만 빼겠습니다. 두 번에 자, 이렇게 표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표출해 보게 되면 과, 그다음 뭐예요? 과. 그럼 제재는 뭐예요? 업무정지지. 이걸 외우시는 거야. 자, 그래서 표출한 것만 딱 정리를 해보면 이번 달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보고 얘기하십시오. 전부 다 1년이라는 가정하에 얘기하는 거 맞죠? 자, 1년 안에 업무정지 3번은 제 손 보고라도 얘기해 주세요. 그냥 튀어나와야 돼. 법에 있는 거 지금 경우의 수 다 따져준 거야. 시험장 가서 쓰면 돼요. 자, 다시 업무정지 3번은 절적 등록 취소, 과태료 4번은 상대적 등록 취소, 과태료 3번은 그래, 업무정지. 이거 뭐 어려워, 외워야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지금 업무정지하고 과태료가 몇 번 받았니 따지는 거 맞죠? 몇 년 안에?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업무정지하고 과태료만 너 몇 번 받았어? 하고 물어보는 종류가 이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자, 동그라미 치는 것만 한번 얘기해 줘봐요. 이게 뭐예요? 업무정지. 요거는 과태료. 요거는 뭐? 1년. 요 지금 동그라미 치는 세 가지 숫자가 앞으로 여러분을 1년 동안 엄청나게 괴롭힐 겁니다. 첫 바퀴 때부터 확실하게 해줄게요. 자, 그 페이지 맨 밑으로 내려가세요. 70페이지 맨 밑에. 자, 70페이지 맨 밑에 찾았어요? 자, 거기 보면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라고 써 있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이거 제일 어려워요, 여기가. 자, 여기는 삼수생들도 어려워서 맨날 설명해서 끝나는 날까지 해달라는 데가 여기예요. 자, 거기 71페이지 맨 위로 가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어려울 거 없어. 내가 그림 그려 다 해줄게. 자, 읽겠습니다.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 제안합니다. 업무정지 동그라미, 바로 옆에 과태료 동그라미 띄시고 해당하는 위반 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 동그라미 1년간 다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따라간다, 승계된다 이렇게 써 있는 거 맞죠?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일단 동그라미 친 거 확인하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친 게 뭐하고 뭐예요? 업무정지, 과태료 1년. 칠판 보세요. 자,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핏대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업무정지, 과태료 1년, 동그라미 친 게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읽으면서 앞에 있는 8번과 10번과 11번이 떠오르면서 경우의 수가 떠올라서 그림이 그려질 수가 없어요. 혼자 공부 독학해갖고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림을 그려드릴 거예요. 자, 이제 자, 여러분이 이제 효과 승계가 뭔지를 제가 그림으로 표출할 테니까요. 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제일 선배들이 어려워하는 데가 여기예요.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죠. 올해도 또 나왔습니다. 자, 이 효과 승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A라는 개공이가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그동안 10년 넘게 영업을 쭉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2021년 들어서 1월 달부터 쫙 지금 1년의 결과를 봤을 때 지금 12월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연말이니까 또 한 해 살아오신 거 한번 돌아보실 계기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참 강의하면서 작년 특히 올해 참 많이 힘들었던 게 이게 사실 여러분은 잘 못 느끼겠지만 이 마스크 쓰고 수업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 그냥 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 열정을 갖고 막 핏대 올리고 그러면 지금도 마스크 안에 막 습기 차고 목이 건조해서 막 갈라지고 특히 이제 제일 힘든 게 머리가 아파요. 이게 공기가 흡수가 잘 안 되니까 매일 타이레놀 하루에 2알씩 먹고 막 계속 고생했는데 그래서 이제 좀 2년 됐으니까 나아지겠구나 싶었더니 어제 뉴스 보니까 사상 최대라며. 자, 그러면 내년에도 이거 벗을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힘들었던 게 기억나는데 자, 이분도 그런 한 해였대요. 왜 힘드셨나요? 그랬더니 선생님 올해 2021년도 1월 달부터 선생님 연초부터 재수없게 제가요 업무정지 1개월짜리 받았어요. 그 아줌마 진짜 웃긴 사람이 아주 그 민원을 그려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요, 선생님 4월 달에 있죠 업무정지 또 받았어요. 98만 원 받을 거 100 받았다고 2만 원 더 받았다고 찌르는 거예요. 그럼 구청장까지. 진짜 별 사람 다 있어요. 또 받았어요.
자, 이제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은 이제 뭐가 느낌이 와야 돼요. 자, 이게 뭐예요? 요거는요? 그럼 업무정지 몇 번이에요? 그래. 자, 그럼 여기 봐봐봐. 좀 일부러 쓰고 다 했잖아요. 업무정지 몇 번 받았죠? 자, 이제 투아웃이죠. 아웃 카운트가 하나만 더 늘어나면 어마무시한 처벌이 기다리죠. 봐주세요 이런 거 없어. 그냥 아웃이야. 그러면 등록이 취소되면 또 하면 되잖아. 등록 취소되면 3년을 쉬었다가 해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이분이 강남에 지금 임대료 한 달에 400씩 500씩 내고 중개업하는데 2년을 쉬었다가 뭐 어떡하라고, 뭐 권리금이면 뭐 어떡하라고, 뭐 직원들 어떡하라고 딴 데 가라 그래야지. 그거 하지 말란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직원들한테 어떻게 아웃 카운트 하나 더 채우자 그래요. 어떻게 확실하게 채우자고. 빠른 시간 내에 5월 달에 채우자고. 라고 얘기해요. 야, 진짜 조심하자 진짜. 이거 뭐냐 지금 연초에 2번씩이나 받고 이거. 자, 당연히 조심하자 그러겠죠. 야야야, 머리 아픈 거 하지 마. 돈 안 벌어도 되니까 그냥 하지 마. 그리고 절대 10원짜리 하나 초과보수 받지 마. 하지 마. 자, 그래서 이제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몸 조심하고 진짜 조심했는데 9월 달에 또 걸렸네. 이게 무슨 재소원 붙은 거야. 이거 1년에 몇 번씩이나 걸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뭔가 하나 적발이 된 거예요. 이해 가죠? 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10월 15일 날 업무정지 처분이 만약에 내려진다면 아웃 카운트가 뭐 아웃이 돼요? 3아웃이 되는 순간 어마무시한 뭐가 기다려요? 절대적 등록 기다리는 거 알겠죠? 이게 다 연결이 돼. 이게 되게 어려운 거야 그게. 그래서 오늘 이거 사진 꼭 찍어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제가 사장님이면 잘했다. 야, 잘했어. 3번 채워 잘했어. 그치? 이왕이면 채워야지. 라고 얘기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피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10월 14일 날 강남구청 가서 사무실을 폐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폐업을 강남구청 가서 하루 전날 폐업하면요. 강남구청은 폐업 신고를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응? 자, 이것도 헷갈려할 수 있는데요. 간단해. 폐업이 뭐예요? 때려치는 거잖아. 가서 저요 중개업 안 해요. 저 중개업 안 하고 저 치킨집 할 거예요. 담당 공무원 그러지 마시라고. 치킨 업계가 더 힘들다고.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쉬었다가 중개업계에 종사해달라고. 아니 굳이 담당 공무원께서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안 하겠다는데. 그럼 그냥 폐업이지 뭐. 그리고 이제 폐업사유에다 뭐라 그래요? 업무정지 안 받기 위해서 폐업한다 그래요. 갑자기 허리가 아파요. 허리 아프지. 허리는 오래전에 아파야 돼. 하루 전날 아파야 돼. 그렇지. 의심이 가지. 근데 뭐 하루 전날 아프다는데 어떡하겠어. 받아줘야지. 그런 거야. 뭐 다 그렇지 뭐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보셨을 때 여러분은 어때? 담당 공무원이 아우 어떻게 하루 전날 딱 맞춰서 허리가 아프냐? 그럼 절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죠. 느낌들이 아우 저 얄미운 여자. 얄밉죠? 그러니까 요렇게 업무정지 2번 받았잖아요. 2번 받은 정가 2범을 효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 가요? 정가 2범을 뭐라 그런다고요? 효과, 히스토리, 살아온 히스토리,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히스토리. 히스토리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따라오는 걸 승계된다고 표현한다고요. 그렇다면 이 두 단어를 조합을 한번 해볼게요. 조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효과, 승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목이 효과, 승계인지 봐봐봐요. 어려워. 절대 쉽지 않아. 지금 1시간째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 이해시키려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효과가 승계된다 할 때 둘째 줄을 잠깐 봐주시면, 자, 둘째 줄 제가 제안할 테니까 따라주세요. 자, 맨 위에 동그라미 2번의 둘째 줄 가운데입니다. 행정처분의 효과 동그라미, 바로 옆에 처분일 동그라미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공에게 뭐가 된다? 승계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 효과와 승계는 이렇게 딱딱 이 단어가 조합이 돼서 효과 승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죠 지금? 근데 어디부터 1년간 승계돼요? 처분일부터.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를 얘기한다면 봐봐요. 자, 처분일부터 1년의 뜻이 뭐냐면, 자, 처음에 업무정지 언제 받았어요? 1월에 받았지? 잘 들어요. 1월부터 이렇게 내년 1월까지, 1월 15일이면 1월 14일까지 승계된다 그 얘기예요. 또 요거 몇 월 달에 받았어요? 요렇게 4월 달까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월 달에 받은 요게 처분일, 여기에 4월 달에 받은 거 요거 며칠? 처분일. 요 날로부터 1년간 따라오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지금 폐업 했어 안 했어?
그럼 업무정지 안 받으려고 폐업했지. 그런데 11월 잘 들어요. 11월, 12월인데 연말에 복잡하니까 슬쩍 한번 등록 신청서 집어 넣어봤어. 그래서 여기서 등록 신청서를 집어 넣게 되면 여기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업무정지 처분을 왜 받을 수 있는지는 좀만 기다려요. 일단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얘기해봐. 있다. 왜 그런지는 기다리시라고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받았다 치자. 받았다고 친다면 요거 언제까지 따라와요? 내년 1월까지 따라오지. 여기는 따라오는 구간이에요, 아니에요? 봐봐. 어디까지 따라와? 내년 1월까지 따라온다고요. 근데 여기가 몇 월 달이라고요? 12월 달이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와서 턱 갖다 달라붙는다니까. 또 이거 몇 월이요? 언제까지 따라와요? 내년 4월이면 12월이면 여기 따라오는 구간 안에 들어있죠? 턱 와서 달라붙어. 그러면 앞에 있는 요거 두 개 있죠? 앞에 있는 요 두 개. 요 두 개가 여기에 와서 턱 하고 달라붙어. 그 순간 효과가 승계돼서 턱 달라붙는 순간 무슨 아웃이야? 3아웃이 되는 순간 등록증이 반드시 취소돼 버리게 되는 거야. 이게 효과 승계야.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일부러 11월, 12월부터 얘기해 줄게. 1월 달에 얘기해 주고 3월 달에 얘기해 주고 5월 달에 얘기해 주고 7월 달에 얘기해 주고 9월 달에 얘기해 주고 10월 달에 얘기해 줄게. 그래도 안 되면 나를 원망하지 마. 자, 2달에 한 번씩 얘기해 줄게. 제일 어려워해요. 그래서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폐업했다가 12월 달에 2달 쉬었다가 등록 신청을 하면 이게 업무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왜 내려질 수 있죠? 궁금하신 분은 바로 밑에 번호 3번에 위법행위 승계라는 거를 잠깐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어려우니까 저거는 짧게만 얘기할게요. 자, 읽겠습니다.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에 등록 취소, 업무정지. 지금 제가 업무정지를 강의하고 있죠? 오늘 업무정지만 하겠습니다. 자, 행정처분인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다. 그런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얘기는 다음의 경우는 못 내린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다음의 경우 제외한다는 뜻은 무슨 말이라고요? 못 내린다라는 뜻이라고요. 내릴 수 있는데 제외가 된다는 건 못 내린다는 뜻이라고요. 그럼 어떨 때 못 내립니까? 라고 하는 박스 안에 2가지가 있는데 니은번만 오늘 일단 강의할게요. 어렵죠? 자, 니은번 읽겠습니다.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 동그라미 띄시고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 동그라미 띄시고 1년 동그라미. 자, 그러면 동그라미 딱 친 걸 보니까 업무정지는 폐업 기간이 몇 년이 지나면 못 내린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나면 못 내린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요. 1년이 안 지나면 다시 업무정지는 폐업 기간이 몇 년 지나면 못 내림. 1년 지나면 못 내림.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1년이 안 지나면 내림 못 내림. 에? 다시 1년이 지나면 내림 못 내림. 못 내림. 1년이 안 지나면 내릴 수 있음. 칠판 보세요. 자, 변하지 마시고 폐업 언제 했어요? 자, 여기 써놨죠. 일부러 내가 날짜를 써놓은 거야. 폐업 언제 했음? 10월 14일. 그러면 여기 몇 월? 12월. 1년 지났음 안 지났음? 1년이 지나면 못 내리죠. 1년이 안 지나면 내림 못 내림? 내림. 따라서 내릴 수 있음 없음? 있음 하는 순간 앞에 게 따라와서 붙으니까 3아웃이 된다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지금 거기 나와 있는 효과 승계와 위반행위 승계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제 나름대로의 최선이야. 이거 화면 띄워갖고 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하나씩 지금 그려서 얘기해도 이렇게 어려운 건데. 그래서 첫 바퀴 때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두세요. 이따가 끝나고 가실 때 요거 사진 찍어서 본인이 한번 적어보시고 만약에 모르는 거 있다고 하면 Q&A 얼마든지 질문하셔야 돼요. 알겠죠? 오늘 요것만이라도 숙제하세요. 진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필기가. 자, 나머지는 이제 필기 없이 그냥 가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다 했어요. 자, 그 밑에 보면 자격 취소. 자, 우리 행정처분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자격 취소. 이거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년 있다가 다시 에듀윌에 와서 또 해야 돼. 이영방 교수님 학교론부터 또 해야 되는 거야.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이거부터. 자,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거나 둘째 줄 끝에 자격증, 아까도 얘기했지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빌려주다 걸리면 자격증 날라가요. 자, 3번은 이미 아까 얘기했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하면 자격 취소.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하면 등록 취소라고 세트처럼 정리하시라고 열강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건 4번입니다. 이것만 외워오시면 오늘 급한 불 다 끈 거예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법을 위반해요? 이 법을 위반했죠. 그래서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을 받았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징역형 앞에 이 법이라는 그 두 글자가 있잖아요. 몇백 개의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얼핏 보면은 4개밖에 없으니까 만만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힌트 드리겠습니다. 징역은 이 법 위반이요? 다른 법이요? 이 법. 저 좀 보시죠. 자, 질문. 이 법이 뭔데요? 공인중개사법이죠. 자, 칠파. 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수로 저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3월달 모의고사 내겠습니다. 칠파. 3월달은 제가 안 낼 것 같은데, 자, 3월달 모의고사 내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처분에 대한 이만점만 설명이다. 자격 취소 맞는 거 틀린 거 찾아라. 1번. 자, 3월달입니다. 3월달. 자, 따라서 형법을 위반하여 징역 6월에 실형을 선고받았대요. 자격 취소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나요? 이 법이 아니니까. 이 법이 뭔데요? 공인중개사법이에요. 형법은 이 법이 아닙니다. 저 좀 보세요. 4월달 모의고사 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1년의 실형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자격 취소 되나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나요? 이 법이 아니니까. 5월달 모의고사 내겠습니다. 농지법 위반으로 3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나요? 이 법이 아니니까. 6월달 모의고사 내겠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광화문에서 집시법 위반으로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답니다. 자격 취소 되나요? 안 됩니다. 7월달 모의고사 내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쉽게 얘기해서 특가법을 위반해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격 취소 되나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을 8월달이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음주운전 뺑소니 이만저만해서 공무집행 방해해서 6개월의 실형 받으면 안 돼요? 왜요? 계속해요? 그만해요? 시험장 보는 그날까지 한 번도 안 겹치고 전부 낼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볼 때마다 집회 및 시에 관한 법률은 어딨냐? 특정범죄 가중처벌은 어딨냐? 도로교통법을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 볼 때마다 속이상해서 그날마다 술 먹으러 가는 날입니다. 그러나 첫 바퀴 때 이 법 아닌 거기만 해봐 아주 그냥 해놓은 다음에 1년이 해피해질 겁니다. 확실하게 합시다. 징역 앞에는 무슨 법? 됐어요? 공인중개사법 빼고 이제 나머지 나오기만 해봐 그냥. 나머지 법이 대한민국에 훨씬 많아요. 몇백 개야 지금 법이. 몇백 개가 뭐야? 자, 그러니 얼마나 수백 개의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 두 글자 이 법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신중함을 가지고 학습을 하십시오. 앞글자 따갖고 그냥 부002 부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밑도 끊는 앞글자 따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자격정지 옆으로 화살표. 자, 앞으로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격정지는 개공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누굴 대상으로 해요? 소공이. 자, 그러면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가 둘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 인장 잘못, 확인 설명서, 서명 및 날인,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인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6번입니다. 별표 하나 하시고요. 읽으면서 밑줄 치겠습니다. 거래계약서의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자 밑줄 칠까요? 거짓으로 기재 밑줄 띄시고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작성 밑줄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 밑줄 자, 저 좀 잠깐 보시죠. 자,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이게요 시험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참 힘들고 외롭게 하는지 자 보세요. 이런 피나는 노력들이 있으셔서 어제 합격자 모임에 또 합격자 발표 받으신 분들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자, 테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됐습니까? 자, 거짓 기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다운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소공이가 다운 계약서 쓰면 제재는 뭡니까? 자격정지입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장님인 개공이가 다운 계약서 쓸 수도 있겠죠. 그럼 사장님이 다운 계약서 쓰면 제재는 뭡니까? 업무정지라고 하실까봐 걱정입니다. 한 장 앞으로 넘기시죠. 제가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강남은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테스트해 본 겁니다. 69페이지 오시죠. 자, 69페이지 앞으로 오시죠. 자, 상대적 등록 취소 찾으시죠. 그 밑에 별표되어 있는 7번 좀 보시죠. 7번에 보면 개공이라고 주어 나와 있죠. 거기 둘째 줄에 거짓 기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보이죠. 다시 질문 들어갑니다. 개공이가 거짓 기재, 이중 계약서, 다운 계약서 쓰면 제재는? 그럴 때 업무 정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상대적 등록 취소예요 하신 분 20% 합격 모이는 겁니다. 70%에 80% 업무 정지요. 요분들이 합격자 모임에 못 옵니다. 별표는 잘 있나요? 별표를 또 치네 거기다가. 자, 별표 잘 있나요? 자, 저 나쁜 새끼 저거 한 장 넘기고 물어봐. 저 나쁜 놈 저거. 넘기기 전에 물어봤어야지. 어때요? 지금 벌써 한 장 넘기고 물어봤을 때 벌써 업무 정지로 바뀌는데 일주일이 지나면 네가 언제 가르쳤니? 한 달이 지나면 가르친 건 하나도 안 나와. 두 달이 지나면 에듀일에 괜히 왔어. 이렇게 레파토리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별표를 쳐도요 본인의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건 한계가 있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연습하고 가자. 자, 소공이가 다운 계약 썼으면 자격정지, 개공이가 다운 계약 썼으면 그럴 때 상대적 등록 취소라고 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대답을 혹시 알아요? 선배 중에 상대적 업무 정지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할 수 있대. 할 수 있고 막 이런 분들 진짜 그러지 마. 틀려도 멋있게. 따라서 개공이는 상대적, 소공이는 자격정지. 이게 언제 옆구리 쑤셔 튀어나오려면 수많이 반복하고 속도 상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1년 걸립니다. 그래서 졸업하신 거고 자격증 따신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들어가고요. 자, 72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자,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이 거래정보사업자인데 이거는 뭐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5개 사유가 있는데 그냥 하나만 체킹할게요. 4번 보시면 정당한 사유 없이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하지 않았다. 그냥 1년만 찍어 놓으시고요. 그냥 가볍게 보세요.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이거 힘 빼지 말고 이거 해. 이거 해서 이거하고 연결되는 걸 공부하라고요. 지정 취소는 확장성이 없어요. 거기서 끝이야.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해도 돼요. 나중에 해도. 이거 못 외워 이거.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외워도 되지. 자, 그냥 마지막으로 자, 지도 감독을 위한 조치. 아까 제가 저희 사무실에 용산구청에서 오셨다 그랬죠? 그러면 도대체 이 사무실의 사장님이 임선정인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자격증하고 등록증에 대표 이름이 임선정으로 써 있으니까 알았겠지. 그 임선정 씨 어디 가셨냐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1번에 등록증 원본 걸어요, 사본 걸어요. 원본. 거기 임선정이라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름도 있다니까요. 김철수. 그 다음 2번에 보면 자, 오늘 나눠드린 거 있었죠. 1교시 때. 자, 얘 봐봐요. 1교시 때 여기 표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죠. 요거 1교시 나눠드린 거. 중개보수 요일표. 이거 벽에 걸어놓으라고요. 그래야 고객들이 딱 보고 아, 내 집은 10억짜리니까 1000분의 5니까 0.5니까 500만 원이 복비가 나오는구나 하는 게 거기 보는 대로 2번에 중개보수, 실비, 요율, 한도액표. 이해돼요? 이거 걸어놓으라고요. 자, 세 번째. 자, 개공이와 소공이의 자격증 뭐예요? 원본. 그리고 오늘 제가 열심히 강의했던 협회에서 가장 중요한 고유 업무 중에 대표적인 게 공제사업이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업무 보증, 협회 공제를 가입하면요. 공제 증서를 줘요. 협회에서. 그거를 벽에 딱 걸어서 고객에게 신뢰감을 줘라라는 뜻입니다. 이해 안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안 걸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초록색 2번. 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무. 옆으로 화살표. 거기다가 명함이라고 쓰세요. 비즈니스 카드. 명함. 그러면 그 명함이라는 단서를 알고 보면 되게 쉬운데 없으면은 멍해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인중개사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란 얘기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죠.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명칭을 쓰면 안 됩니다. 만약에 쓰다 적발되면 제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거 맞죠? 자, 칠판 보시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하는 애정 갖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릴 거예요. 자, 요거 훼손하면 안 되니까 그냥 여기서 짧게만 하고 요거 사진 찍어야 되니까 짧게 표현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강의하고 있는 임선정은 과거 공인중개사 7회 때, 그러니까 대학교 때 공부할 때 땄기 때문에 되게 쉬웠어요, 저한테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7회니까 여러분은 33회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자격증이 없다고 칠게요. 없는데 제가 명함을 한번 뿌리고 다녀 볼 테니까요. 자격증이 없는 임선정이 명함 뿌리는 모습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명함에 제가 이렇게 표출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대성, 전 자격증이 없어요. 자, 뭐라고 썼어요? 컨설팅 사무소라고 명함 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장, 자, 공인중개사, 자, 임선정 이렇게 명함 파고요. 밑에다가 뭐 강남의 빌딩, 상가 이해 가죠? 뭐뭐뭐뭐 전문 쓰고 밑에다가 010-123-416 이런 거 쓰면 되잖아요. 뭐 사무실 주소 좀 적고 대충 짓거렸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막 뿌리고 다니면서 벌써 올해만 빌딩 제가 여기 이 동네 강남 역삼동, 논현동 2개나 했어. 그럼 여러분들도 이 동네에서 중개업하는 분으로서 이 사람이 이거 뿌리고 다니면서 해먹는 거 알아 몰라? 사무실 앞에 맨날 이거 뿌리고 다니니까 이게 뭐야? 컨설팅, 대성 컨설팅은 또 뭐야? 아니 뭐 빌딩 상가, 아니 가만히 있어봐. 아니 이거 빌딩 상가 이거 우리가 하는 건데 이 인간은 뭐야 이거 뭐 컨설팅 사무소가 뭐냐? 아니 대한민국에 컨설턴트 자격증 있냐? 아니 뭔 소리야 이거 도대체가 나 이게 처음 보네 또. 해서 전화를 해본 거야. 근데 여기 임선정은 자격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다가 봐봐. 공인중개사라고 써요.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임선정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라고 문구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이거 쓰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슨 명칭 위반이요? 유사명칭을 위반한 게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여기다 전화해서 야 임선정 씨, 네 당신 자격증도 없으면 왜 쓰냐 말이지? 빨리 안 지울래요? 라고 할 때 제가 공인중개사를 다 지울 수는 없잖아. 명함 파는 게 몇백 개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지우나 봐봐. 공인만 지울게. 자 봐봐. 그 이제 뭐로 바뀐 거야? 소장, 중개사, 임선정이 된 거지. 그럼 이렇게 써도 돼 안 돼? 안 돼요? 아니 공인중개사라고 안 쓰면 되잖아. 아 그럼 언제 또 봤어 유사명칭도? 그 유사명칭 쓴 거지. 왜냐면 자 뭐 상식적으로 판사가 판단하겠지만 어저께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났을 때 선배들 얼마나 기뻤겠어요. 운전면허증 딴 거에 한 10배 이상 기쁠 걸. 그럼 이제 지인들하고 친구들한테 카톡 보내서 나 자격증 붙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카톡 내용이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증 붙었다 그래야 돼요. 중개사 시험 붙었다 그래도 돼. 중개사 시험 붙었다. 중개사 시험이 뭐야? 중개사 시험은 처음 듣네. 공인중개사 시험은 들어도 라고 안 할걸요. 대부분 다 알아먹어.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중개사 임선정 그럼 사자 붙은 거 보니까 자격증 있나 보네 이렇게 현혹시킬 수도 있죠. 이런 게 바로 대표적인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 쓰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 쓰다 걸리면 저 좀 봐봐요. 제재가 뭐라고요?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수업 들으면서 아 어렵다. 내가 이거 1년 동안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겠지만 이제 제가 도움 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자 봐봐요. 1년 1천이에요 아니에요? 얘기해봐. 1년 1천 맞아요? 짝대기 몇 개예요? 그럼 여기 짝대기가 몇 개 보여요? 안 웃는 것도 대단하다 진짜. 내가 그래서 맨날 열정과 강사 사이에서 해줄까 말까 고민한다는 게 이런 거야. 해주면은 무슨 강의가 짝대기 2개나 긋고 있어. 또 도와주면 또 어떤 분은 아유 강의가 얕어. 강의가 뭐가 얕어 얕기는. 깊이 있게 하면 뭐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 봐봐. 좀 전에 포함하자 바로 상대적 업무 정지로 가는 거 봐. 한 장 딱 넘기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미치겠다는 거야. 그래서 한늘 이 짓거리를 해야 몇 명이 더 붙더라니까요. 다시 유사명칭은 짝대기 몇 개? 제재가 뭐야? 1년 1천. 그래. 그럼 합격자가 많이 나와. 희한해. 기억은 잘해. 자, 실무교육은 누가 받아요? 뭘 누가 받아? 소속 공인중개사가 받지. 또 까먹은 거야? 직무교육은 누가 받아요? 중개보조원이 받아요. 그럼 어떻게 알았어? 지읒은 지읒이잖아.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 자, 하여튼 이런 거 많이 도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릴게 이게 어려우니까 피하려 그러지 마시고요. 첫 학기 때 자 이렇게 제가 부탁하는 거 이런 것만 좀 사진 찍어가지고 한 30분만 복습해 주세요. 그리고 남은 거는 민법 공부 열심히 하시고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 그 카메라 비춰주시는 분들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세 판 좀 비춰주십시오. 인강분들도 사진 찍으시고 여러분은 현장이니까 여기서 얼마든지 찍을 수 있죠.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주도 수업 빠지면 안 돼요. 이거 혼자 해결 못해. 다음 주는 더 어려워 12장은. 빠지지 말고 꼭 오셔야 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